다음으로 폐암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검진의 근거가 되는 대규모 RCT로는 NLST 연구와 넬슨 스터디가 있습니다. NLST 연구는 55세에서 74세의 성인이면서 30회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또는 15년 이내의 과거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팔로업군과 비교했을 때 로도즈 렁CT를 3년 동안 애뉴얼 팔로업한 군의 렁캔서 모탈리티가 하자드 레이쇼 0.8로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으로 표현하면 20%였습니다. 넬슨 트라이얼은 50에서 74세 성인이면서 15회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또는 10년 이내의 과거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넬슨 트라이얼에서는 런캔서 모탈리티가 하자드 레이쇼로 0.76, 0.676,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으로는 대략 30% 정도였습니다. 네, 이것을 절대 위험도로 표현하는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LST 연구 대상군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모아서 애뉴얼 로도즈 렁CT 팔로업을 3년간 한 경우에 대조군에 비해서 3명의 폐암 사망이 예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는 1000명 중 351명이 이상 소견이 나타나서 포더 워크업을 했어야 되겠고 그 중에서 1000명 중 1명은 바이옵시 같은 추가적인 검사에 따라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사망하였고 1000명 중 3명은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넬슨 연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넬슨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이 그림은 남성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를 대상으로 팔로업 했을 때 올코즈 데스는 팔로업 한 군이나 하지 않은 군이나 별 차이가 없었지만은 렁캔서는 스크리닝 팔로업 한 군에서 24명이 발생했고 스크리닝을 받지 않은 군에서 31명이 발생해서 7명의 렁캔서 데스가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폴스 파자티브 CT 스캔 때문에 어디셔널 CT를 받았던 군은 40명, 92명이었고 렁캔서 진단을 받은 군은 스크리닝 한 군 52명, 넌스크리닝 군에서 46명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ASCVD 예방을 위한 스타틴 처방에 대해서 생각할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증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수진자에게 스타틴이 필요할까요? 55세 남자고 토탈 콜레스테롤 200, HDL 콜레스테롤 40, LDL 콜레스테롤 128, SBP 136 이면서 스모커는 아니고 당뇨와 고혈압의 과거력 없고 조기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도 없고 키는 170cm에 체중 75kg로 조금 비만하신 분입니다. 이 수진자에게 스타틴을 처방하실 것인지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SCVD 리스크 에스티메이터 풀드 코어트 이퀴션을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 수진자의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55세 남자고 토탈 콜레스테롤 200, HDL 콜레스테롤 40, SBP 136, 고혈압 치료력은 없고 당뇨 치료력도 없고 비흡연자입니다. 이렇게 폴드 코어트 이퀴션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10year ASCVD 리스크는 7.5%가 나오고 A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분은 Moderate to High Intensity Statin Recommendation 군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폴드 코어트 이퀴션을 계산하게 되면 과대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폴드 코어트 이퀴션은 아시안에 대한 인종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인, 흑인 외에 아시안에 대한 인종적인 고려가 있는 리스크 캘큘레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리스크 캘큘레이터로서 현재 사용하기 쉬운 것이 큐리스크 툴입니다. 큐리스크 툴에 방금 말씀드린 증례를 그냥 화이트 또는 non stated
이 인종 정보를 넣고 똑같이 데이터를 넣으면 10이어 ACCBD 리스크가 7.7%로 폴드 코호트 이규션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종에다가 차이니즈를 넣게 되면은 10이어 ASCBD 리스크가 5.1%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인종적으로 ASCBD 리스크는 다르기 때문에 인종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 현재 우리가 접근 가능한 ASCBD 캘큘레이터 중에서 인종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은 휴리스크 3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10년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 발생 확률 5%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저의원군으로 되게 됩니다. 스타트 내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발생 1차 예방 효과는 기존에 발표된 메타아날리시스 연구를 보면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 2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표가 되겠습니다. 10년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발생 확률 5%인 사람을 10년 동안 지켜보게 되면 이 100명 중에서 5명에서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발생 확률 5%인 저의원군을 대상으로 100명이 10년 동안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면 100명 중 5명이 ASCVD 발생할 거였는데 이 100명이 10년 동안 스타틴을 잘 복용해서 4명만 ASCVD,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100명 중 1명이 한 명의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절대 위험도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면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 같은 ASCVD 예방 효과가 25%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과연 이 약을 드시는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먹으면 정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떨까요? 63세 남자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면서 비흡연자입니다. 블러드 프레셔는 136에 85고 토탈 콜레스테롤은 220, HDL 콜레스테롤은 40, LDL 콜레스테롤은 130인데 당뇨와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은 없습니다. 키는 170에 체중 82kg로 비만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인종적 특성이 반영된 큐리스크3 툴에 넣어보게 되면 인종을 차이니즈로 계산하게 되면 10이어 SCBD 리스크가 12%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10이어 SCBD 리스크가 12%인 분이 스타틴을 복용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10년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 발생 확률 12%인 고위험군 같으면은 아무런 치료 없이 100명을 10년 동안 지켜보게 되면 100명 중 12명이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도를 가진 분들 100명이 10년 동안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면 12명 중 3명에서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절대 위험도로 표현한 표이고 이 그림을 보고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스타틴의 연구를 비교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CTT 메타아날리시스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10년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 발생 확률 5%인 저연군을 대상으로 하면 이런 분들이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 보면은 대조군에서는 5%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이 발생하겠고 10년 동안 스타틴군에서는 10년 동안 3.75% 관상도매 질환 뇌졸중이 발생해서 실제로는 1.25% 절대 위험도로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종적인 특성을 반영하면 동양인, 특히 이스트 아시아 내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메가 스터디가 있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RCT 메가 스터디는
40에서 70세이면서 총 콜레스테롤 220에서 2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스타틴의 ASCVD 1차 예방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 1000person years, 즉 100명이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고 가정하면 컨트롤 그룹인 다이어트군에서는 심근경색 뇌졸중이 4.6% 발생하였고 다이어트 플러스 프라바스타틴군에서는 심근경색 뇌졸중이 3.4% 발생했습니다. 즉 1.2% 정도 절대 위험도가 감소한 효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CTT 메타아날리시스에서 추정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다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좀 더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려할 점은 관찰 연구였고 아직은 대규모 ICT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 데이터의 근거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CTT 메타아날리시스 결과에서 10년간 100명의 스타틴을 복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는 100명 중 1.25건, 다만 100명 중 1명에서 스타틴 복용군이 당뇨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뇌출혈 발생도 0.1건 증가하게 됩니다. 메가스타디 연구 결과를 보면 10년간 100명의 스타틴을 복용하면 1.2건 정도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은 당뇨 발생은 스타틴 복용군에서 1건이 더 증가하였고 뇌출혈도 스타틴 복용군에서 0.1건 증가했습니다. 네카 연구에서 시행한 대규모 관찰 연구를 보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는 기존의 CTT 메타아날리시스나 메가스터디보다 현저히 적었고 당뇨 발생 위험은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요. 한국인 관찰 연구 이 두 연구는 1차 예방군과 이미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군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방군이 같이 복합이 되어 있는 군인데 이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1건에서 3.3건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역시 당뇨 발생은 스타틴 복용군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ASCVD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인에서 스타틴을 처방할 때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나타나는지 사전에 잘 확인해 보고 절대 위험도 감소 효과가 충분할 때에만 처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뇨 발생 증가 같은 부작용이 서양인보다 좀 더 많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